인물 초대석, 오늘은 울산을 찾아주신 어마어마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한 땀 한 땀 고운 바느질이 한복의 기본이자 완성이지요. 한복은 좋은 비단을 사용해도 선이 조글조글 울면 품격이 안 나거든요. 한복이 아름다운 건 보이지 않는 가지런한 이음선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복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네, 한복하면 이분이죠. 정말 대한민국의 한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한복을 짓고 계시는 박술려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울산 시민 여러분. 저는 66, 66회 사는 동안 처음 와봤습니다. 이렇게 또 울산이 울창한 숲과 굉장히 정감 넘치는 시민들이 이렇게 많으신 거를 오늘 처음 느꼈어요. 그러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식사도 맛있었고 여러 가지로 환영합니다. 다는 못 봤지만 환영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이렇게 진짜 솔직한 인사에 너무 감사드려요. 네. 그러니까 울산을 오실 기회가 없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오. 대구, 부산, 창원 뭐 이런 곳은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결혼식을 보러. 그랬구나. 근데 울산은 유일하게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러는 시군요. 제가 네. 한복에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이 진짜 박술려 선생님을 아는 진짜 주변 분들은 큰 언니이기도 하고 저에게는 진짜 큰 누님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나도 울산에서 또 이렇게 절친을 만나다 보니 또 느낌이 아주 새롭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한복을 정말 오랫동안 하셨어요. 처음 한복을 접하신 게 44년 44년 됐어요. 전에 44년 이제 22살? 한복의 발걸음을 44년. 그 한복을 꿈을 꾼 거는 10대 때. 왜요?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한복을 입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 어머니 가슴이 큰 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들한테 한복을 입힐 때는 좀 더 날씬하게 입히고 싶어, 이런 꿈을 아주 어릴 적에 그걸 느꼈거든요. 어머니가 가슴이 크셨어요? 네. 오. 우리 골격이 크셨어요. 내가 어머니를 닮았고. 예. 그러니까 어릴 때 아주 10대 때 철없을 때 꿨던 꿈을 그때 이제 이루게 된 거죠. 아니 근데 그 당시에 어디 사셨어요? 어릴 때? 어릴 때는 충남 서천군 마서면 산내리라는 곳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거의 한 10살도 채 안 돼서 떠났죠. 청주로. 어디? 청주로? 네. 근데 그 청주. 당시에 한복을 이렇게 꿈꾸고 한복 좋다 멋있다는 있지만 이걸 직접 하게 된다. 근데 그거를 우리 어머니께서 정말 한복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선장수를 갈 때는 지금 같으면 몸빼 입죠. 네. 몸빼 위에 저고리를 걸쳐 입고 동생을 들쳐업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생선을 팔러 다닐 정도로 서천에서? 가난하지만 항상 한복이 생활화. 언니 결혼할 때 준다고 한복 원단을 다 차곡차곡 농지기로 준다고 해놓을 정도로 어머니께서 한복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특별하셨어요. 너무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다가 내가 진짜 한복을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 먹고 어릴 때 했어요. 근데 이제 내가 방직 공장도 다닌 이유는 한복이 의사가 뭔지 경사가 뭔지 그런 걸 알고 싶었어요. 어릴 때 기왕에 꿈을 가지려면 내 앞으로 할 한복을 만들 사람이니까 한복이 짜여지는 것. 물론 방직회사라는 거는요, 광목을 짜는 거예요. 그렇죠. 경사가 뭐냐, 의사가 뭐냐. 근데 비단도 짜이면 비슷할 거라는 생각에 기왕에 갈 거면 원단 짜는 데를 가자. 그래서 옛날엔 직포 뭐 이런 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직 공장을 가게 됐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엄마도 이제 뭐 아버지가 식당에서 일하고 이제 엄마는 그
그때 무슨 용어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총알집 공장이라고 시골에서 불렀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기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삼배 같은 거 이렇게 짜는 거 있어요. 아, 그때도요. 네, 그래가지고 입술에 엄마 맨날 피가 나는 거야. 삼배 아니고 저기 못이 아니고 못이 그런 거. 못이 한산 못인가 그거. 네, 그렇죠. 그거 입술로 맨날 해가지고. 맨날 해갖고 무릎에다 네. 비벼서 이렇게 무릎에 대해서 이래가지고. 그리고 삶고 날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나무 같은 거 이렇게 옆으로 칙 하면서 칙. 그렇죠. 착 이렇게 하는 거. 바디. 그거 있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제가 1640년생이거든요. 이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아이가 이게 어렸을 때 그 추억과 좋아하는 마음이 이제 정서로 이렇게 내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방직 공장까지 다녔어요. 그랬죠.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동생들을 다 학비는 어쨌든 고등학교까지 나올 정도는 해놓고 네. 그리고 이제 내 꿈을 향해서 이제 한복을 해야 되겠다 하고 배우기 시작했고요. 어디로 누구한테 가신 겁니까? 여기저기 가도 나이가 많다고 항상. 근데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는 성향이 아니고 한번 나는 꽂히면 그쪽이거든요. 제 굉장히 천재적인 훌륭한 분이 제 스승인데 이리자 선생님 댁을 한 번 찾아가도 안 됐고요. 두 번 찾아가도 안 됐고 세 번째. 지금은 하나 티오가 나왔다. 와볼래? 이래서 이제 그때 취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네. 옛날에는 뭐 진짜 16, 17살짜리들 일 시키거나 뭐 19도 뭐 많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인데 네. 20 넘어서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죠. 제가 선생님 댁을 처음에 찾아갈 때는 17, 18대. 그러나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제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 빠져야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갈 수가 네. 있었어요. 그렇게 거절을 했어도 세 번 이제 갔는데 이제 와라 이래서 갔고요. 나중에 스승님께 여쭤봤어요. 왜 저를 그렇게 예. 처음부터 안 받아들였냐 했더니 예. 예. 딸이 너무 많아서 빨리 한복집을 오픈할까 봐서. 그러니까 저 선생님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리자라는 이름을 어디엔가 쉽게 파는 거가 싫다는 생각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고인이 되셨어요. 아쉽게도. 그러니까 어설프게 배워서 안 된다. 그러니까 나 뭐 백종원 밑에서 백종원 선생님 밑에 요리했어 이러고 툭 나가버리는 걸 요리하는 사람들도 싫어하시듯이. 그렇죠. 저희도 우리 제자들이 와갖고 금방 왔다가 4, 5년 있다 가는 제자는 제자로 저는 마음속으로는 생각 안 하고요. 적어도 제가 해보니까 경력이라는 건 기능이라는 건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훈련을 해야지 정말 말도 훈련을 많이 그렇죠. 시켜야지 천마가 되듯이 10년? 10년이 경력인데 10년을 못 견디더라는 거죠. 네. 물론 우리 제자들은 지금 30년도 되고 34년도 되고 했지만 예. 그 최소에 시켜야 되는 게 7년에서 8년, 10년인 거예요. 10년이죠. 10년. 예, 10년이 기능은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 1년이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10년을 1년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지금 같으면 한 번 왔는데 거절 당하면 절대 안 오지만 네. 저는 오로지 스승님을 찾아갔죠. 그러면 이리자 선생님은 서울에 계셨어요? 그럼요, 서울 그 경복궁 앞에 계셨었어요. 경복궁 앞에. 가장 활동이 활발할 때. 그치. 그때 찾아갔고 예. 정말 한 달에 2번 쉬어라. 근데 패션쇼나 화보 촬영 있으면 쉴 수가 없었죠.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했고요. 예. 내가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께서는 2년만 배워라. 그랬는데 2년 배워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네. 거예요. 2년은 보자기 받고 속치마에 손대다 보니까 2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헬스로 한 7년을 제가 있었고 7년 만에 나왔는데도 너무 부족한 거야. 아,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냥 눌러 앉아서 배웠고요. 제가 한복을 왜 그렇게 긴 시간을 배웠냐면 내가 만약에 한복집을 운영하다가 실패를 본다? 그러면 이 실패했을 때 바느질쟁이라도 흔히 말하는 왜 기술자. 네. 저는 기술자인 게 되게 자랑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열심히 선생님이 허락하는 그때까지 정말 밤낮 없이 바느질을 했죠. 이게 지금 박술려 선생님의 유명한 고객이 누굽니까 하면 이거는 질문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부르려면 A4지 30장 정도가 필요합니다. 예, 정말 뭐 국내외 할 거 없이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 궁금한 게 네. 당시에 이제 그 가서 이제 배우고 있을 때 이리자 선생님의 고객이라는 분은 유명한 분은 누가 있습니까? 거의 지금 누구다 하면 다 알죠.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다 하는 옷들을 굉장히 많이 지었죠. 지금 같으면 왜 높은 자리에서 한복 입는 거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으시지만 옛날에는요, 생일 잔치 때 한복이 굉장히 여러 벌. 누구 아버지, 누구 어머니 이런 한복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영부인들도 있었어요? 그럼요, 많았죠. 우리 스승님께서 굉장히 많이 했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은 물론이고 아유, 서울시장님, 사모님서부터 뭐 지금 고인이 되신 김우중 예, 김우중 회장님의 네. 내일 1월 1일 날 행사해야 되는데 한복이 옛날 옛적 거야. 그러면 이거 지어라. 그러면 그냥 밤새워 지어야 되죠. 우리 후배들도 선배들도 함께 날 새어가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희 손을 거쳐갔죠. 아니 그러니까 거의 다네요.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명사는.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거의 천재적인 그 두뇌를 가지신 분이어서 외국 대사 부인들 그거는 말할 수도 없고 누군지 애우지도 못하고 난 아시다시피 내가 가방끈이 짧아서 영어는 내가 발음도 안 되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그냥 한국의 유명인들도 엄청난 분들이 배우는 누구 생각나세요? 옛날에 그때는 뭐 솔직히 유진 씨 결혼할 때 내가 바느질 했고 뭐 굉장히 많았죠. 뭐 장미 씨는 결혼을 안 하셨지만도 많이 했고요. 그 외 트로이카 하면서 뭐 유진 씨 또 많았어요. 정윤희 씨 뭐 엄청 많아서 다 못 외우죠. 지금 우리 집에서 결혼할 때 한복한 배우들 말에 그도 나 못하는데요. 저는 네. 박술려 한복을 26년을 입었어요. 네, 저는 다른 한복을 안 입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심지어 잠깐 동안 뭐 협찬을 안 해주실 때도 저는 해주셨어요, 진짜. 네. 사람들 놀랄 얘기인데 아무도 안 해주셨을 때도 저는 챙겨주셨어요. 왜냐하면 이쁜 짓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왜냐, 예, 우리 그 전원주택에서 이렇게 좀 수다 떠는 방송이 있죠. 그러면 스타일리스트가 와가지고 미리 한복을 준비하라 이럴 만큼 이쁜 짓을 했으니까요. 네, 워낙에 또 정감 있고요. 이렇게 제가 박술려 선생님을 한 20여 년을 따라다니면서 옷을 입어보고 뭐 했는데 약간 유행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럼요. 요거 동정이라고 하네? 이거 뭐라고 해요? 동정. 요 두께도 변해요. 저는 옷이 한복도요 문화잖아요. 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변천이 있으니까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있는 옷을 꼭 입어 우리 전통이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네. 변화를 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변화된 옷을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조선 전기의 출토복을 보면요, 네. 굉장히 크고 커요. 치마도 이렇게 허리춤, 맞아요. 저고리도 길고, 예, 그러니까 배래가 크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막 무슨 막 캥거루 한 마리 들어갈 것 예, 같은 넓은. 그거는 나는 복식학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그거를 어떻게 알았냐면 당국대 석주선 박물관을 제가 2년을 제가 손바느질을 하면서 공부를 한 게 네. 단데 거기서 하는 공부의 원초는 뭐냐면 출토복식. 예, 나온 묘에서 거, 옛날에 돌아가신 나온 분들의 예, 묘에서 출토된 걸 보면서 연대 측정을 하고 하면서 좋다. 조선 전기의 도포, 어. 도포도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저고리도 지금 이런 옷을 입으면 사실 이거는 그 출토복을 보다가 요즘 바느질을 보면요, 출토복을 보면 대단한 그 경이로운 그 손으로 다 한 바느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더 옛날에는 잘하지 않을까요? 기술적으로나. 그건 아닌 것 재료도 같아요. 그렇고. 저희도 한복집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출토복을 보면 기가 막혀요. 박음선 하나, 시침질 하나, 뭐 곱슬 하나 이런 걸 보면 어떻게 이렇게 바느질을 했지?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조선 전기는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중기에는 작아졌고 시대에 따라 다르죠. 예, 저고리도 짧아지고 예. 그리고 예, 요즘에 이제 개화기 들어서는 그냥 지 마음대로죠. 디자이너의 마음이겠죠. 저처럼 박술려처럼 체격이 큰 사람은 앞뒤길이 좀 길게 하고 네.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름이 보이니까 동정도 좀 도톰했으면 좋겠다. 아, 예, 그런 생각. 그 사람에 맞춰서도 해주시겠네요. 그럼요. 어떤 사람 박술려 한복은 동정이 넓어 싫어 근데
입을 사람의 품위에 따라 분위기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소재에 따라. 예. 무조건 짧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복하는 선생님 중에선 성함으로는 제일 유명하신 분이 박술려. 사실은 인정할 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께 가장 우리가 한복을 많이 해서 대한민국 배우 뭐 정말 그 유명한 연기 사람 다 활동 했으니까. 안 입은 사람이 적지 입은 분들이 그치. 더 많죠. 그렇구나. 네, 자, 사실 아까 입구에 들어오시는데 네. 우리 방청하시는 여사님들께서 와 하잖아요. 이게 진짜 연예인 보듯이 그렇게 하세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뭐 한복에서는 지금 대표시고, 예. 지금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거는 뭐 인정하실 겁니다. 자, 우리 박술려 한복 어떤 활동이 있는지 잠시 화면 보시죠. 자, 중앙박물관입니다. 네. 아유. 쇼가 있었어요. 네, 이게 제법 오래된 쇼죠. 근데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으셔서 네, 저 친구들이 포민이 한참 활동할 때 포민이. 저건 정동원 군 천재 가수. 아이고 동원이 천재 가수 정동원 군인데 어떻게 또 저걸 화면을 갖다 또 아주 예쁘게 그러네. 편집했네요. 저희 옥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와봤죠? 예, 작업실 옥상. 예. 여기에 잘 찾아보시면 여기 남희석 우리 MC 분도. 아, 저 있습니다. 뒤에 붉은 옷 입은 게 접니다. 아, 아주 큰 옷을 입혔습니다. 예, 맨 뒤에 붉은 옷 입은. 그 멀리 3시간 걸음에 아이고 아이고. 자랑스러워요, 사실은. 맞아요. 네, 박술려가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쇼 저희는 그저 불러주시면은 그저 열심히 뛰어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우리 선생님. 애 많이 쓰셨고요. 정혜선 그리고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화면은 어디서 저렇게. 아이고 정혜선 선생님께서도 네. 저렇게 오시고 저게 상주였나요? 네. 근데 거기서 조금 패션쇼 서울에서 한 멀었을 텐데도 어르신들도 저렇게 와주세요. 다 오셔서요. 재능 기부 해주셨어요. 정광열. 정광열 씨 부부도 그렇고 김대희 씨 부부도 왔고 아마 박찬민 아나운서도 아이들 데리고 다 와서 해줬고 굉장히 한 40-50명 되죠. 가수 인순 씨도 왔고 화면에 다 당기지 않은 사람이 네. 당긴 분들보다 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 무슨 설날 추석날 뭐 한복 협찬해주고 해서 고마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가 있어요. 박술려 선생님의 일은 다들 그냥 오케이 뭐 무슨 뭐 그러게. 예, 그냥 와. 뭐 상관없어요. 그냥 박술려 선생님이 이래? 그냥 이유 없이 당연히. 부르면 뛰어온다. 당연히 간다예요. 그냥. 예, 고맙게 생각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네, 기름값도 안 줬는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네, 사실은 왕복 5시간이거든요. 근데도 다 마다하지 않고 그날 날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근데 예. 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워낙이 외국에서 온 인사들도 많이 만나보시잖아요. 그럼요, 많죠. 그죠? 외국 뭐 대사부인들은 물론이려니와 왜 한복이 지금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오시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사실은 지금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BTX도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한복이 우리나라 문화이고 그 한복이 없으면 어쨌든 어깨에 힘이 축 처지겠죠. 네. 예, 우리나라 오면은 음식도 소중하지만 네.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한복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아름다운 선과 그냥 이렇게 봤을 때 그냥 물뚝뚝하지만 척 그냥 뭔지 모르게 고운 빛깔 네. 그냥 이렇게 척 늘어졌지만 왠지 표현에 좀 안품이 있지만 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 곡선 흐르는 곡선이 그냥 사람을 매료되게 하는 게 아닌가. 그 중국에서 제가 뭐 특정 국가를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아니고 중국에서 이제 몇 가지 이게 원래 원조가 우리다라고 하는 게 몇 개 있어요. 뭐 삼계탕 있고 김치 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복인데 저는 이거 나올 때 막 분노하고 그런 게 아니라 드디어 우리 한복이
최고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문화가 이렇게 올라갔구나. 맞아요. 저들이 이제 슬슬 자기네 거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다 최고가 된 것들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거를 이제 왜 한복이 우리나라 거야라고 하는 것에 대해만 우리가 분개하거나 순간 욱할 게 아니고요. 그렇지. 그럴수록 한복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된다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감히 하고 아니, 지금 있어요. 평소에 누가 한복 안 입잖아, 중국에서. 우리가 입는 거지.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좀 이렇게 어린이들 학교 수업에도 한복이 좀 많이 네. 예, 좀 등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자, 들어요. 제가 아는 우리 박술려 선생님은 뭐 누구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하는 분도 아니고요. 항상 곱게 아이고 좋아요 칭찬 많이 하시는 분인데 얼마 전에 한번 따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청와대에서 뭐 어느 뭐 잡지 화보 촬영이 있었고 그 화보 촬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요. 거기에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들어서 참 유튜브라는 걸 좀 해보고 싶다 하는데 네. 그럴 만한 우리가 직원도 없고 인원도 부족해서 못했는데요. 늘 느끼는 거 있어요. 사실은 청와대에서 한복이라는 타이틀을 걸었으면 예, 버섯만 신고 고무신만 신으면 한복이냐.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 MC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청와대에서 찍은 옷이 한복으로 보이던가요? 저는 대묻고 싶어요. 사실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제가 말을 조심하는 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량 한복이란 말을 안 써요. 저는 안 쓴 지가 참 나는 싫어해요. 5년에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개량이라는 거는 뭔가 안 좋은 것이 조금 나아지는 게 개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생활 한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예, 물론 뭐 불편함을 개선은 한 거는 사실이겠지만 네. 근데 한복에 있어서 과연 이제 엄숙해야 되느냐로 본다면 뭐 굳이 저걸 뭐라고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근간에 대한 그 뿌리 이 중심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하죠. 생각이 좀 저는 있는 아니 저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온 저도 네. 우리 1층을 다 개조 이렇게 좀 인테리어 해서 네. 비단을 많이 이용한 서양 옷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예, 11월 초에는 오픈을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길은 치마가 짧아지고 이런 걸 갖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혹자는 예를 누가 들어 봐도 저거는 한복을 편안하게 변화했네? 네. 라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 청와대라는 곳은 그냥 일반 이런 다른 곳에서 그런 화보를 찍었다고 우리 국민들이 뭐라고 질책하지 않아요. 청와대라는 상징성 있는 정말 우리가 외국에서도 바라보는 곳인데 그것이 거기에 진짜 전통 역사 청기와 그곳에서 우리 저기를 좀 입히고 화롯을 입혀서 정말 제대로 된 화보를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아쉬움을 저는 갖고 있고요. 네. 거기에서 제가 잡지를 사실 심지어는 사다가도 봤는데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버선과 고무신 그리고 드레스가 눈에 띄더라는 거죠. 정확히 뭐였어요? 어떤 점을 지적하신 겁니까? 그래도 한복이면 한복다운 한복을 네. 아까 얘기했죠. 박물관에서 전시돼 있는 옷을 그대로 입으라는 얘기는 아니다. 네. 거기서 화보 찍으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저거는 우리나라 전통 한복이 변화했네 정도는 느낄 수 있는 화보였더라면 네. 저뿐이 아니라 누구라도 네. 지금 MC님도 저한테 질문을 유도하지만 아마 속으로 느낌은 있을 거예요. 왠지 너무 한복답지 않다라는 네. 평이 너무 많으니까 네. 저도 쓴소리를 했죠. 사실은 거기 쓴소리 한다고 제가 뭐 맛있는 거 누가 한 끼 사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제가 44년을 한 길을 외길을 걷다 보니 지금은 내 말에 네. 울림이 있을 때가 됐다. 그렇죠. 너무 뒤로 물러서는 거는 내 스스로가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지금 이런 좀 얘기를 하는 아까 안타까운 건 네. 한혜진 모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어쩌다 보니까는
그분이 그렇게 옷 가져와서 입은 건 아닐 텐데. 아예 한혜진 씨야말로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모델이겠죠.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옷을 그 청와대에서 찍을 거라는 것들도 좀 미리 좀 확인하고 그 자리가 자리인지라 네. 그러지 않은 것들이 되게 아쉽고요. 사실 한복을 전통으로 하는 사람이 그런 자리를 좀 화보 찍겠습니다 했을 때 네. 그게 쉽게 그게 정말 허락이 됐겠는가 네, 네. 그런 아쉬움. 제가 여기서 정말 쓴소리를 한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외국 젊은이들이 옛날에 인터넷이 없을 때 같으면 이렇게 화보 한번 찍고 국민들이 한번 욱하고 마르면 되는데 이게 영원히 남아 있잖아요. 네. 쭉 갈 거잖아요. 우리 네. 후손들이 이 역사를 바라볼 것 같고 네. 그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한복은 저런 모양이야라고 느낄까 봐 그게 가슴 아프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주에도 그렇고요. 네. 경복궁 쪽에나 이렇게 덕숭 쪽 가다 보면은 한복 입은 젊은이들 많이 있는데 외국인들도 그렇게 많이 입고 갑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장면 볼 때 어떤 그것 마음이세요? 또한 아니 처음에 한 5, 6년 전에는 경복궁을 안 나갔어요. 그 모습 보는 게 불편해서. 근데 제가 가서 말을 시켰어요. 근데 10명에 8명 정도는 외국 젊은이들이에요. 네. 제가 느꼈죠. 아, 내가 이분들을 다 한복을 입힐 수도 없고 우린 다 비단이다 보니까 경복궁을 끌고만 다니면 이게 문제가 옷이 다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마음을 접었죠. 아, 이거는 하나의 흐름으로 받아들이자. 근데 딱 하나 거기서 아쉬운 게 있어요. 뭐예요? 한복을 빌려줄 때 속바지도 좀 같이 빌려줬으면 좋겠다. 예, 반바지 입고 다리 정갱이가 다 보이고 이런 거 너무 불편하고요. 이거는 꼭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 그 경복궁이 빼고라도요. 아주 유명한 분이 CF를 하거나 유명한 우리 그 스타들을 데려다가 영화 배우나 개그맨 방송인을 갖다가 외국에서 촬영하면서도 우리나라 진짜 전통적인 옷을 입히지 않는 것. 그리고 제일 문제가 서양 바지에다가 하얀 와이셔츠나 블루 와이셔츠 그 위에다가 그냥 두루마기 같은 거 두루마기 입히는 거. 이렇게 가다나 그거는 주는 거죠, 조금 그거. 네. 아니 가슴 쓰는 거 원치도 않아요. 네. 그거는 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루마기를 입을 때는 적어도 바지 저고리도 우리나라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치. 그걸 또 부탁을 정말 두 손 모아 하고 싶어요. 박술련은 깐깐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한복에 있어서만 내가 아는 거라고는 사실 제대로 없어요. 내가 정말 늘 하는 말이지만 제가 많이 공부해서 네. 중학교 동창도 없고 고등학교 동창, 대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뭔지 알아들으시겠죠. 네. 그냥 겨우겨우 초등학교 증명이 다인데 한복에 있어서는 조금 애착을 갖는 거죠. 어쨌든 울산에서 혹시라도 여러 기업이 모여서 한복 쇼를 하겠다라고 하면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아, 그럼요. 예, 그거는 해야죠. 우리나라 옷을 알리는 거면. 근데 사실은 제가 한 35년을 아무 조건 없이 배우들한테 한복을 네. 빌려줬죠. 네. 근데 지금은 비용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44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익이 없는 일은 제가 요즘엔 나서질 않기 때문에 네. 참고로 네. 뭔지 알겠죠? 아니 누나. 누나야도 안 돼. 알았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울산을 제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우리 박술려 선생님께서 울산을 고운 비단 색으로 좀 이렇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덮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선을 다해야죠. 우리 옷을 알리는 일이라면. 네. 오늘 가십니까? 아니면 내일 가십니까? 오늘 가야죠. 이제 오늘 맛있는 걸 여기까지 왔는데 맛있는 걸 사주리라 믿고. 앞으로 난 또 요거 해야 돼라는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건 없고요. 사실은 건강을 어떻게 하면 지킨가 그게 이제 건강이 최고의 내 스스로한테 지키는 약속이에요. 네. 너무 혹사했으니 지금부터는 건강을 좀 지키자. 근데 사실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진짜로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제 박술려라는 조남은 대한민국의 또 대표 한복 짓는 분이자 우리의 상표예요. 예. 꼭 아껴서 오래오래 잘 쓰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표라는 말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네. 자,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한복을 지으시는 박술려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